합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그 저기 우리 수도권에 저쪽에 헌치 휴게소에 상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 좀 그래가지고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지금 화장실하고 그쪽에 음영등수가 그 전부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유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사유지에서 나가라면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전번에 의원님 말씀도 한번 들었고, 저 문제되는 게 이제 그쪽 지역에는 이제 저기 국제대학교하고 은혜학교 쪽으로다가 이제 80mm 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용배관이 되지 않고 이제 학교 측에서 사설관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로는 이제 기부천합을 했는데 시설물 인계가 안 돼서 그거를 저희가 그 일대에 좀 주택들이 한 5동에 한 48세대 정도 살거든요. 또 그분들한테 이제 물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은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좀 행실장을 만나서 이제 사회를 설명하고 당신네 그 계량기를 따로 이사를 하고 물은 주는 거로다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시설물 인쇄인계를 받는 거로다가 이렇게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쪽에 그 일대 주는 거는 됐는데 거기서부터 또 그 헌치고객까지 가려고 그러면 또 상당 기간을 또 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48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관 가지고는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관경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끌어가지고 저기 그 2층 레포츠 공원 그 체육관에서부터 설치되어 있는 관을 끌려고 하면 한 9억 내지 1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수용가가 좀 더 확인이 되면은 그 장기적으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다. 일단은 경문대학교하고 그 은학교까지 끄는 거라도 하고 그 밑에의 마을 단독마을은 또 반대방에서 끌고 오기 때문에 물을 먹고 있거든요. 가포포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밀고 가게 되면은 기존 그 주택들이 이제 또 가업에 의해 가지고 관이 터지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관교 확대해서 가는 거라다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뭐 은혜학교나 그 국제대학교도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관을 갖다 대면 키워줄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관교 확대 계획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봇대를 가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금 80mm 가지고는 그걸 못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한 100mm, 150mm 정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패는 김에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 헌치고객까지 가는데 식당하고 뭐 이런 게가 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지금 공급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경문대학교, 국제대학교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만 먼저 연말까지 급수 신청을 해서 받아주고 그 이후로는 나중에 좀 검토하겠습니다. 화장실이 그치 그 밑에서 관장판하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거품식으로 했었단 말이야 화장실이. 이제 관장판에서 했는데 그 사이즈 나중에 언젠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것도. 그래갖고 물도 좀 딸리니까는 관장을 새로 팔아야지 어쩌는데 지금 팔 데가 없다고.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럼 결국 사유지를 사갖고 들어가거나 하는 사용료 주고서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관장 파도.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수도 끄는 걸로. 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예, 그 검토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그거 파악을 해가지고 시원하게 하자. 내년 안에 끝낸다 하고 시원하게 대답을 하자고. 그 9억 정도 드는데 수요랑 좀 파악하기 때문에 일단 수요랑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 한 집이 있어도 평택시민가 아니 미성 아파트 얘기하듯이 거의 동네에서도 못 먹는 판에 그건 뭐 저희가 관계할 때 할 때는 같이 검토를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일단 거기까지 갈로 가는데 또 사유지 있으면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상하수사 돈 많잖아 뭐 10억이 뭐 그거. 사실은 이제 국제대학교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뭐 원임자 부담 때문에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저기 그 어디야 그 국제대학교도 지금 뭐 그 웨딩홀 네. 그 오픈하게 되면은 거기도 뭐 식사라든가 이게 되면은 물 소비량도 상당히 늘어날 거고 은혜학교도 체육관 또 졌잖아요. 그럼 거기도 또 그렇고 체육시설 학교들도 보면은 시설들 계속 늘어나는 이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들 좀 해갖고 좀 덜 피는 거로 내년 안에 끝내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로 이제 알고 있을게요.
속이 잘 적어요? 내년 안에 끝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구 의원님. 예. 예, 이병구 의원입니다. 20쪽에 좀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 지성 그 지원 대상 그 부담 비율이 이제 밑에 표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서 그 이 업자 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업자 선정은 뭐 장미 아파트면 장미 아파트 쪽에서 업자 선정하고 뭐 80대 20을 지원을 80을 주고 자부담 20%를 해도 그 수용가에서 수용가에서 하면은 지금 그렇게 불러서 돼 해도, 있어요. 예, 그렇게 저희가 하고 그거 있어요. 돼서 되면은 사진 찍어서 가져오면 돈을 주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예.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예. 뭐 어느 업체 선정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예, 예. 그 비용을 지급을 한다. 되기만 하면. 도착. (37쪽에) 여기 하수처 잠깐 넘어가면 하수까지 따로 하고요. (55쪽) 좀 봐주실래요? 그 2,200만이 넘어서 그 소액 수익 계약을 했다는 게 소액 수익 계약은 무슨 의미죠 이게? 소액 수익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이제 수익 계약이 되는데요. 네, 2천만 원이 넘는 것들은 이제 관내 소액 수익 계약이라 가지고 관내 업체가 다 이제 관내를 묶어서 하는 거예요? 관내 예, 업체들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얼마까지입니까? 관내 소액 수익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죠? 5천만 원이 같아요. 5천만 원 이하는 관내 업체끼리 할 수 있다. 1억 이하. 1억 이하는 관내 업체를 묶어서. 예. 우리 관내 경기도가 아니라. 예. 63쪽을 좀 봐주십시오. 이게 설계 변경에 대해서 좀 궁금사항이 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변경 사유가 상수관로 매설 포장 후 복구폭을 실제 포장폭으로 조정해서 반영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존에는 복구폭을 실제 포장폭으로 인정을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건 좀 실무진들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당초에 이제 2.5m 따가지고 이제 포장하기로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포장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전폭을 다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폭이 한 5m 되는 데 중에서 반폭만 포장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따고 나가지고 이제 이 어스가 생기는 바람에 그 반쪽을 해서 좀 더 추가로다가 좀 포장해서 저기 라인을 갖다가 좀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포장폭을 3m 정도로다가 다시 이렇게 일괄적으로다가 포장을 깨끗하게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물론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뭐 민원을 해서 차원에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설계상으로다가 맨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되나요 이런 게? 이게 보니까 뒤에 무지하게 막혀지는 거 비슷한 게.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포장폭을 이제 조그만 도로 같은 경우 한 2.5m에서 3m 되는 거는 전폭을 갖다가 저희가 다 포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 포장폭이 뭐 한 5m든지 6m 되는 거는 이제 반폭만 저희가 그 상소관 매설하는 게 그 일정 구간만 따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폭만 하는데 이제 대부분 주민들은 이제 요새는 이제 설계할 때 대부분 5m 경우도 한 전폭으로 이제 설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전폭으로 포장을 해드리고 이런 것 2014년도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반폭만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포장폭을 30cm 더 늘려서 깔끔하게 그 일괄되게 쭉 정리하는 거로 다 그렇게 아마 설계에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또 맨 밑에요. 토지주 반대로 상수관로 매설 불가 구간 간획 처리했다. 그럼 이거 공사하기 전에 관련 그 서류 같은 거 다 진구해서. 예. 지금 저희가 급수하게 해서 받아가지고 진구하는 게 한 80% 어떤 데는 70% 정도 넘으면 이제 강행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 100% 받지 않고서라도 예. 다른 그 사유지를 예. 받지 않고서라도 그냥 일단 예. 강행을 한다. 예. 그래서 불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소액으로다가 이렇게 뭐 국민고청 처리에도 제출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물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대부분 그 농가형 그 마을 한길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참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 주는 관계 때문에 저희가 마찰을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나 물도 싣고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강력하게 요구하면 거기서 잘라내는 수밖에 없고 대신 이제 대부분 설득을 시켜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만 먹고 내 집집으로는 주지 말라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된다. 그럼 당신도 못 먹는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설득을 시켜가지고 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드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불악에서 이제 이장님들이 자기네 동네 물을 달라 해가지고서 이제 동의서를 받아와서 이장님 입수 좀 해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또 꼭 한두 명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꼭 내 땅은 죽어도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거 공사 늘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그 실공업자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저희가 나서서 설득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요. 이장님 아니, 협의해서. 그럼 이거 사실 들어가기 전에 그 서류 같은 거다 민원인들한테 그 진짜 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동네 이장이 받아왔다는 그거 믿고서 그냥 강연이 가나요? 설계하고 왜냐면 그걸 이제 100% 동의를 받아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그래서 이제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64쪽에 봐주십시오. 월곡 배수지 건설공사인데 안쪽에 월곡 배수지인데 배수지 기초보강 안정성 확보 및 소음 민원 예방을 위한 공법변경. 그 항타 직항타에서 말뚝공법으로 바꿨어요. 예. 이런 거는 충분히 뭐 설계하기 전에 다 얘기됐던 거 아닌가요? 이제 소음 민원이 이제 뭐 이렇게 크지 않다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항타로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인근의 마을이 이제 주민이 소음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바람에 그 오가 작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항타는 한 두세 번 해는 거 두들겨 와서 가는 거다 그랬지. 그게 약간 사업비가 좀 더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도 쪽에서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제 다량으로 다 마을이 밀집되거나 그런 데는 했는데 이렇게 이제 소수로 떨어진 데는 이제 항타로도 가는데 워낙 민원이 그 강력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변경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설계 변경 뭐 하는 것도 뭐 쉬운 얘기는 아니시겠지만은 그 민원 생길 거 아무리 좀 지역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민원 이거 뻔히 이거 눈에 뵈는 건데 이거 또 하나 밑에 거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복구 단면 및 관로 종행단 선형 변경 이 선형 변경까지 해야 될 현장 여건이 이렇게 돼요? 아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우리 저기 소장님하고도 또 얘기 말씀을 많이 하는 건데 내년서부터는 설계할 때 그런 거를 좀 저기 의원님 이제 항상 그 질타하셔가지고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존 마을에 포장을 갖다가 또 저기 그 고착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포장 두께가 설계할 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포장 두께 오버레이드거나 이렇게 덧씌운 걸 감안하지 않고 20전이라도 보고서 실제로 텁하게 이렇게 파서 해보면은 40전 나오고 뭐 계속 누적돼가지고 층이 쌓이고 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계 용역을 줄 때 아예 거기다가 그 용역비에다가 그 시험을 해bil 그 코가 떠가지고 코가 떠가지고서 구간마다 뭐 예, 그렇게 주고서 몇 개만 떠보면 벌써 예,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평균을 해주면 되지. 예, 그거를 지금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게 맞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걸 보면서 저도 그 직원들 이건 설계 변경이 어디 있어요?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것도 지금 진입에서 시장용사들 보시면은요 3일 처리한 걸 보강토로 바꿨어요. 뭐 금액이 얼마가 늘었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도 뭐 1180만 원인데 이거 설계할 때 3년으로 해갖고 지금 갑자기 또 보강토로 바꿨어요. 이거 민원 생겨서 그런가요 이거? 아니 이렇게 뭐 업자가 이거 저 설계 변경해서 쉽게 해주면 뭐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공사하기 참 편하겠네 이거. 그래서 설계 다시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현장도 뭐 안 나가보고서 그냥 저 사무실에 앉아서 설계해서 그래요 이거. 이런데 이거 설계 이거 뭐 용역 어디서 그 직원에게 용역이죠 이거 회사에서 한 거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이거 이렇게 그냥 그러면 안 돼. 이런데 아까 우리 선배님 의원들이 했는데 이런데 페널티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이거 현장도 안 가고 설계한 겁니다 이거.
물론 이거 영역 이거 설계 변경 하려면 담당자도 머리에 지진 나죠. 또 결정 맞고 하려면 또 피곤하잖아. 행정력 남비고. 사전에 충분히 이거 검토만 됐었더라도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거. 누차도 반복되는 질타사항 맞는데요. 3년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 보고서 이제 현장 나가서 보면은 예, 그냥 전면으로다가 그 3년 처리보다 해도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또 터프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면각이 생각보다 심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설계상으로다가 수치로다 계산하는 것보다 그럴 때는 또 부득이 또 구조물로다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물론 이제 현장에서 하다 보면 설계 변경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해야 되지 이런 것 정도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요. 65쪽 좀 봐주시죠. 청북 택지 안중 홈플러스 간 배수관 매도 공사도 보면은 저 기충제 아스콘 재생 아스콘이 조달 구매가 불가해가지고서 강급자재를 사급으로 전환했다. 자, 그럼 강급자재를 사급으로 전환하면 금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단가는 아마 그 똑같이 적용했을 겁니다. 원래 저희 광급자재 조달하는 것보다 사급은 약간 좀 그 비싸게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 사급이 싸죠. 무슨 말씀이세요? 사급이 구매에 따라서는 틀린데. 물론 저희는 이제 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때 이런 뭐 이 재생아스콘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1년 평균으로 봤을 때 당연히 강급자재보다 낮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재생아스콘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에 강급자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사급으로 전환을 했는데 저희가 그 설계에 반영된 금액 이상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데다가 변경되는데요. 100만, 1000만억, 1억 4천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럼요? 아니 그래서 조달이 안 돼가지고 사급으로 돌리는 바람에 1억 4천 설계해줘서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런 뜻입니까 이게? 이게 그겁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게 그 광급자재뿐이 아니라 이제 시공사비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생아스콘은 이제 아스콘을 포함했겠죠. 뭐 그게 사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공비도 같이 다 포함해서 재생아스콘이 더 싸거든요. 근데 재생아스콘이 생산을 못할 저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광급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광급으로다가 전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광급자재가 재생아스콘 단가보다는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용하는 그 차이가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설계 변경 쉽게 해주면 뭐 이거 진짜 업자들 뭐 이래먹기 참 편하겠네요. 자, 그리고 65쪽 맨 밑에요. 합정동 여중사거리 합정초교 사거리 이계소 노후관 교체공사. 여기 또 감액이 됐는데 기존 설계 반영 구간에 노후관 교체가 완료된 신성 관로가 발견돼 가지고서 물량이 감소가 됐다. 그러면 그 설계할 때 거기에 무언관이 묻혔는지도 모르고 설계했던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저 설계할 때는 GIS 구축된 거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네. GIS 구축상 그 노후관로다가 씌워지는 노후관로다가 해가지고 판별해가지고 그 관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시공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 관로가 그 GIS하고 안 맞아가지고 신설 관로다 판별이 됐기 때문에 그건 잘라내고 우선 그 부분은 시공을 안 했는 그런 결론. 이렇게 모르는데도 많아요 지금? 지금 그래서 저 GIS 구축은 좀 많이 됐는데 네. 실제로 이제 GIS하고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저희가 그 노후관로 교체 공사 시공을 할 때 다시 탐사를 해가지고 시공을 그 노선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엉터리 설계 대표적인 유형이죠 이것도요? 요건 이제 설계자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래요? GIS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다가 이제 예, 그게 그게 이제,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설관로를 빼고선 그 삭감하고 나머지 분량만 정리해 나간 겁니다. 66쪽에 봐주시면은 신장동 송신초교 1호 노후관 교체 공사 불착 확인 결과 노후관 교체가 완료되어 된 구간에 대해 사업 대상자가 변경 시공했다.
타보니까 나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가 노후관 교체 공사가 완료된 곳이다 이 얘기. 그러니까 네. 여기 완료된 건지도 모르고도 된 얘기 아닙니까? GIS상에 그 노관 대상지로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걸 모릅니까? 이거 노후관 교체가 됐으면 몇 년대 공사고 뻔히 알 텐데 이걸 몰라요? 이제 거기다 지금 GIS 도면 보면은 그 GIS 라인을 따라서 몇 년도 뒤에 이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16년 경과된 거로 다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다 시공을 해 보니까 아직 그 저기 노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고 다시 대상지를 변경한 거로 다 이렇게 시행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가 낸 세금으로다가 충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뭐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그 부분에 텃밭이 한 거는 시공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먼저- 저희가 예. 그건 맞습니다. (70쪽) 좀 봐주십시오. 아까 뭐 이제 한 얘기가 좀 미리 나와서 그런데 기존 포장 두께 20존에서 40존으로 인한 깨기 폐기물 수량 증가. 그래서 폐기물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20존인데 깨버리면 40존이겠더라. 이거 인정 얘기도 이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아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도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인정해? 가서 현장 가서 누가 확인해주고 이거예요? 검측을 다 합니다. 검측해가지고 자료 재서 사진상에 다 나타나고요. 예. 감독관이 검측하고 또 감리가 있는 거는 감리가 실정 보고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그 현실에 맞춰가지고 인정되는 것만. 5억 6천짜리인데 이제 2억 4천이 늘어났는데 물론 안반이 생겼으니까 안반 생겼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고요. 가시설 같은 것도 야 그래도 5억짜리에서 2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이게 가장 이게 아무리 뭐 이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요? 이까지 그뭐 20존짜리 40존 늘어나봐야까지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뭐 별거 아닌 거고. 이거 안반 늘어나봐 안반 늘어봐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50%가 저 설계 변경이 돼서 증액이 돼요? 맞습니다. 저 5억 중에서 2억 4천이 늘어나는 건데 저 5가지 사항 중에서 차지하는 게 그 안반에 따른 이제 굴착 그거가 많이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 포장 두께 변경한 게그 아스콘하고 저 깨기하고 폐기물까지 합해서 한 1,200 정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여러 가지 포함돼 가지고 한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그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물론 공사를 해서 파봐서 땅속에는 예. 모른다고 쳐요. 뭐 사실 검사를 해보기 전 있으니까 이해되지만 이것도 이 부실 설계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마찬가지로 다 또 가장 금액이 많이 차지한 거는 나머지 그거는 한 1,000만 원, 뭐 한 몇백만 원 되는데 지금 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데다가 이제 제가 저 단수를 안 하고 부단수로 하는 게 금액이 부단수로 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페널티 못 줘요 이런 거 이런 설계에서 사무실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늘어난 원인 중에서 부단수는 저희가 결정한 거거든요. 이제 노관 교체라든지 송소관 교체를 하려다 보면은 저희가 항상 이런 일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게 송수관로 같은 경우라도 이렇게 투라인 해가지고 교체하거나 누수 생길 때 잠그고 이쪽으로만 보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안 갖춰 있는데 제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단수 작업을 해서 계획을 설계를 좀 많이 합니다. 예. 단수를 하다 보니까 단수 계획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넓고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로는 이 단수를 민원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때 되면 부단수 천공으로 해가지고 부단수하는 게 많이 들어간다. 여기 2억 4천 중에서 차지한 포지션이 거의 2억 가까이가 이렇게서 부단수하는 바람에 많이 들어갑니다. 71쪽에 보시면요. 경북 산단 이론 광역 상수도 송수관로 정비공사. 여기도 이제 포장 두께 20존에서 40존으로 늘었고 30존으로 늘었고 수량 증가
현정 여건에 의한 이용관 수량 변경 및 입토변 추가 설치, 기존관 미철거에 따른 수량 정산, 가시설 우수관 수량 정산. 물론 수량 같은 건 뭐 물량 정산해서 뭐 정리한다고 쳐요. 여기는 뭐 감소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소된 거는 이제 기존관을 이제 누가 철거 한 3년 전부터 이제 기존관까지 철거해가지고 있거든요. 이 기존관을 부득이 철거 못하는 구간이 나타나면 이제 왜냐면 이제 워낙 그 복잡하게 도시가스하고 통신 그다음에 군송관까지 들어가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철거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경우는 그 구간을 폐쇄 못 시키고 가는 걸 바람에 기존관 철거를 못하고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됩니다. 그 밑에 만도사원 아파트 이런 노후관 교체가 이것도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사업 구간 중 포수이산단에 중첩되는 구간이 발생으로 수량 공사. 우리가 해는 공사가 어디가 중첩되는지 뭔지도 모르고 설계했던 얘기 아니에요, 이거. 예? 예, 그거는 좀 비쌌습니다. 이렇게 산단에서 도대체 이런 설계인데를 이거 페널티 안 주고서 이거 뭐 합니까, 그럼 이런 거? 아니 이게 무슨 설계예요, 이게? 아, 그럼 또 이걸 또 설계했다고 해서 인정을 해가지고서 공사 입찰해가지고서 주는 도중에 발견돼서 이걸 감액을 했다면 이것도 참 이거 하이코미디입니다. 하이코미디고. 하이코미디라고 얘기해서 샀어. 72쪽 좀 봐줘보세요. 포승공단 내 비상수관로 연결공사. 비상 송수관로의 광경을 기존 관로와 통일시켜 향후 누수. 그럼 기존 방식이 설계상에서 지금 안 맞았던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바이패스 구간에 이제 누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바이패스 구간이 이제 500mm로 700mm 구간 500mm로 따라오다가 이제 700mm로 바꾼 거거든요. 네. 이제 본관은 700mm로 가는데 바이패스 구간은 이제 500mm로다가 옆으로 탱자니까 500mm로 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바꾸다 보니까 이제 그 인근에 누수가 많이 발생되니까 기존 700mm에 맞춰가지고 바이패스를 변경해가지고. 아니, 이걸 설계를 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500m짜리는 700짜리로 바꿔서 바이패스관으로 저희가 가게끔 해줘야지 그래 이거를.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설계자가 비싼 건 아니고 저희가 500mm면 충분히 바이패스 구간은 정비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800mm, 700mm로 다시 따라가지고 저희가 지시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거 지금 이 상수도관 공사라는 게 뻔하잖아요, 유형이. 그죠? 특별하게 무슨 고난도 공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계속 비슷한 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발생되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수도공사의 설계 변경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진행되는 요인이 대부분 이제 부담수 청구를 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금액을 다른 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부담수 작업을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엎드려 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민원을 좀 잠재워 가면서 단수 작업을 야간에 하면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했는데 부득이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또 고립하는 범위가 넓다 보면은 민원을 커버 못해서 부득이 다시 부담 청구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돼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감하게 민원이 야기될 것 같으면은 아예 애초부터 부담수로 가든지 이렇게 아니면 또 횡단하는 거에 통행이 많아서 위험하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비계차로 다 들어가는 거로 다 이렇게 설계 당시부터 잘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73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도 똑같습니다. 경찰서 어디 통복시장까지 있고 노후관 교체공사. 기존 도로의 포장 두께가 당초 네, 그건 15cm에서 여기 또 맞습니다. 25cm.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안중지역 급배수 체계 구축공사. 기존 도로의 포장 두께가 15cm에서 20cm. 기존 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포장 두께가 20cm에서 톱하게 해보니까 40cm 두께에서 폐기물 처리 증량. 그래서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소장님도 이거 행감자를 내시면서 야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애당초 내년부터는 설계할 때 항공 뜨는데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설계비에 반영해가지고 시험공을 연장에 따라서
두세 공이나 네다섯 공 떠서 그 설계 용역비에 태워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 문제를 코아 갖다 뜨는데 뭐 비용 많이 들지 않잖아요. 예, 한 15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놨기 뒤에 때문에 74쪽을 봐주세요. 뒤에 또 있어요. 예, 포장도 그게 때가 맞습니다. 27, 그게 딱 해보니까 30점으로 늘어나서 예. 또 이것도 늘어나고. 예, 뭐 잘못된 사항입니다. 한 80쪽 좀 봐주세요. 아, 여기 하숙관에 하숙관 좀. 92쪽에 3번입니다. 똑같은 세교 10통, 11통 광역 상수도 전환공사에서 지금 3억짜리인데 지금 2억 5천이 남았어요. 동족이 기업 급강하로 부실공사에 변해서 공사 중지됐다. 몇월 달에 공사를 스타트를 했길래 그래요? 몇 개? 92쪽이요, 92쪽. 그거는 이제 금년도, 작년도 해야 되겠는데 금년도까지 해서 다 마무리 되는 겁니다. 여기 2월 되면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이거 완료된 거예요? 네, 다 완료됐어요. 예, 예. 완료된 거예요? (105쪽) 좀 봐주십시오. 각종위원회 출석 현황인데 위원 명단만 있고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저희가 이제 수도법 이제 30조에 해가지고, 이제 평택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조례에 해가지고, 이제, 위원회를 갖다 개최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정기적인 이제 우리가 그 수돗물 수질 검사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걸 갖다가 이분들이 맞게 해는지, 이렇게 하면 토를 해가면서 발전적인 걸 갖다가 또 토의하고, 그 다음에 수질 관리,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그런 걸 갖다 토의해가면서 좀 개선적인 걸 갖다가 수도위원회에서 이렇게 통일하는 식으로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 아 근데 맞는데 이게 1년에 몇 번 열려요? 1년에 저희가 2번을 계획했는데요. 네. 지금 12월 달 말에 다시 한번 1회를 했고요. 네. 2회는 이제 12월 말에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력이나 뭐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위원님들은 대부분 이제 위원님들이 환경단체하고 의원님하고 환경단체, 뭐 시민, 인근 그다음에 시민들이라든가 학계 전문가라든지. 의원도 계시고요. 또 대학 교수도 있고. 뭐 공사업자도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 거 맞습니까 여기? 네, 전문가에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요? 이제 수도 쪽에 공사 전문가? 예, 예. 나머지 분들은요 주부들이세요? 소비자 단체들이만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 예. 그 소속이나 뭐 이런 걸좀 뭐 아, 지금이라도 좀 써주셔야 예, 이거 별도로 이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 알 수 있지. 이렇게 써놔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이거. 요거 별도로 자료는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돗물 평가위원회죠. 예. 수돗물 평가위원회 지금 답변하는 게 공사 전문가하고 수돗물 평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공사 전문가라기보다도 이제 전에 저희가 이제 수돗물에 대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공사 쪽으로는 아니고 이제 저희 관내에 같은 여러 가지 그를 알 수 있는 사람들 옛날부터 선정돼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선정이 돼 있으면 소위 말해서 저희들도 의원들도 내가 관여돼 있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퇴장을 해주거나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있으면 있으니까 그냥 옛날에 있었으니까 계속 가죠. 이런 거 같은 조치가 그거는 그건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와가지고 어떤 위원회면은 지금 우리 지금 집행하는 집행부에 평가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수돗물. 네. 근데 거기에 그분이 앉아가지고 평가를 한다? 정석적인 평가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공사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네요. 그 일일이 말씀하실 때 그거는 제가 고려.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기본적인 예. 상식에 맞는 예.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걸 갖다 앉혀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게 뭐 형식적이 됐건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분들 지금 명단 지금 105페이지에 있는 명단
최소한 이름이 아니라 이분들이 뭐 여기 보면은 뭐 의원도 있네요. 의원분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해면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인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재촉 사유가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이거 했을 때 참석자가 한 분만 빠지시고 지금 다 나왔다는 건데 그런 걸 보려고 지금 이 위원회를 내라 그런 거예요. 네. 위원회 명단되면서 이렇게 된 데는 처음 봤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쁜 의도로 보면은 은폐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냈. 아니 이제 별도로 작성을 갖고 있는데 아마 전에 자료하고 똑같이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여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뭐 설계 변경 내용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사장 현장에서도 이제 뭐 여기 자료 없는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뭐 여기 수도가도 이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이제 포장도 도로를 이제 뭐 부착을 했으니까 당연히 포장까지도 이 수도관 매설에는 업자가 마무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또 이 비 오는 날도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민원 해소 차원에서 뭐 일요일 쉴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해주시는 거는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한편으로다가 이제 불량 시공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원래 기온이 영하 2도라든지 아니면 비 오는 날은 저희가 그 시공을 안 시키는데. 이게 원칙이 어떻게 방침은 그래요? 시의 그렇습니다. 방침은요? 예. 안 이제 시키는데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비 오는 날 같은데 안 시키는데 이제 뭐 상수도 누수라든가 이런 거. 근데 위급한 상황이 이렇게 긴급 상황일 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가 한 1시간 동안 서도 지켜봐서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 참 죄송합니다만 다음번에 그 담당 직원분들한테는 우기 때 공사를 하실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하셨겠죠. 어쩔 수 없이 하셨겠지만은 가급적인 좀 지양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단도리를 좀 더 좀 치밀하게 좀 해주십사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국민보건운생을 위해서 2011년도 5월부터 상수도 인증제도 KC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 뭐 일단 뭐 상수도 관로라는 것이 뭐 식수가 이제 국민 건강하고 직결이 되니까 일단 뭐 관로에 대한 그 인증이 있는 관로를 선택해서 시민들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그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 장관한테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법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그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정기적으로 했는데 왜 했냐면 문 위원장이 올해 3월 달에 월급회수 거기에서 비품인 자재를 해서 우리 상권위에서 의원들 다 한 데서 적발이 됐고 했는데 앞으로 네? 특히 이용관, 직관 이 자재 B품이 안 들어오고 정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불량 자재 납품 아예 납품을 못하도록 대안 대책을 어떤 걸 갖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아니 네? KC 인증 제품으로다가 저희가 한 것이 이제 B품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구입한. 아니 그때 다 시인한 거 우리 상거리원들 다 간 거고 다시 저기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를 또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물론 예?
정품이 아닌 B품이라면 그 업체가 시행사가 돈이 많이 남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자재 납품에 대해서도 관리 대책이 철저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의 보건위생이 걸린 문제인데 오직 심의하면 정부에서 정했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정말 정부에서 말하는 KC 인증 제품이 정확하게 부착이 되는 건지 시공이 되는 건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 대책은 뭐 계속 저희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정말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매뉴얼이 있어야죠. 가면 그냥 뭐 의원님처럼 소장님이나 과장님 뭐 별일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리스트를 보고 자재 납품이 들어온 거 어느 회사 거 몇 개 들어오고 이렇게 날짜별로 다 해서 확인을 하셔야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9월 22일 날 그 LH 4단지에서 레지올랄라 렐라균이 발생됐잖아요. 예? 물에 위에. 그 한 명이 나이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아니고 57세예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본의원이 아는 것만 해도 지금 6건이 발생됐어요. 수신제가에서 응? 청소에다가 또 거기도 뻘건물 나왔고 또 원평도에 금은 1단지도 또 그랬고 뻘건물이 나와가지고 또 뭐 수도 요금 감면해주고 뭐 반도 요구라도 이틀 동안 일했죠. 응? 6월 28일 또 소사벌이 20마을 6단지에도 7월 16일날 또 그랬죠. 수천 있는 데서 또 상수도 터져가지고 물 날렸는데 이틀 후에나 우리 소장님이 제가 전화 그러니까 대처했죠. 응? 평택대 건너편 응? 카센터인데 거기도 상수도가 터졌는데 전화했더니 8시간 만에 왔어요. 극장 대처.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시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늑장 대처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역구 의원님한테 한 번도 전화도 안 와. 그냥 대충 숨겨가지고 넘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저 의원님들만, 지역구 의원님들만 되게 욕만 보는 거예요. 좀 알려주시고 어떤 문제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소통을 해서 이걸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물론 그 현업부서에서 참 애로사항도 많고 힘든 점도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서로가 그걸 공감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어? 같이 그런 게 중에 숨긴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상수도가 터졌을 때 소장님은 이틀 후에 토요일 날 여기면 월요일 날 가서 시정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당 응? 몇십 톤 그 물량이 쏟아지는데 그게 다 누구 겁니까? 아니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건 좋으신데요. 아, 제 얘기 다 아니, 해고 제가 다녔어요. 뭐 이틀 뒤에 알았다는. 아, 내 얘기 한 다음에 끝나요. 주말이라 전화 안 받았잖아요. 담당 계장도 전화 안 받았잖아요. 금요일날 저녁 때 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그 상수도 업무를 하시니까 시민들이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토요일날 전화했더니 월요일날 대체한다 그랬잖아요. 왜 하여튼 뭐 저기 불편 저기 누수가 돼가지고 아니 뭐 지금 시장님이 맞는데 얘기하면 금방 해고 그 시에서 얘기하면 하나도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누수 신고 되면은 직지 투입을 하는데 왜 지역구 의원들한테 왜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저희는 이게 의원들한테 뭐 물론 알려드리면 좋죠. 근데 저희 아니 가장 샤워를 먼저 못하고 이게 물을 못 먹는데 이틀 복구하는데 쓰는데 그걸 의원님들이 지역구 분한테 얘기를 안 해준대.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뭐 발생되는 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자질하게 빨리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왜냐면 죄송스러워서 또 이렇게 안 해드리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빨리 복구하려고 그러는 거지 과장님.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왜 알고 있으면은 우리 관할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뭘 준비했고 문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뭐라고 답해요 시민들한테. 그 사람들은 알고 얘기하는 거고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고 그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여태까지는 그 단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좀 알려드리는 건데, 단수 안 하고 이제 긴급으로다가 저희 하는 경우는 이제 말씀 안 드리고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 문자라도 보내줘야 될까? 네, 문자라도 저희가 예? 지금 밥을 보내드려가지고. 못 해먹고 샤워를 못 했는데 그런 여름 경우는 같은데 이제- 그런 사건이 많이 터졌는데 올해 집중적으로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전화는 빗발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공적인 업무적으로 해서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사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개선을 해달라 이거예요.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예. 우리가 화재가 나도요 재난안전에서 다 떠요. 지금 거의 단수 안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바리케이스 돌려놓는 거고.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단수가 간다고 그러면은 거기한테는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에도 지금 경비실에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긴급 단수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화수가 배관이 1000mm짜리가 터져나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일대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견된 단수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알림을 해줘야죠. 이제 아니 지금 알리는 거는 다 드리고 문자 서비스로 왜냐면 지금 그 날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블록 시스템에 의해서 그 지역이 단수가 되면 그 지역 일대 단수 되는 거는 개인들 우리가 그 수도요금 받을 때 되는 그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돼가지고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일단 다 문자 메시지가 갑니다.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안 나가는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화번호가 이제 바뀐데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해서 지금 수시로 바꾸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기 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로다가 그 블록에 단수지는 지역에는 그냥 저희가 그 문자 메시지로 개인별로 다 쳐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긴급 단수가 되는 경우는 저희가 공무소를 두고 그분들한테 좀 더 나은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긴급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소 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대로 금요일날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만약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뭐 거기 직렬계통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공무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단수가 되는 지역이 아니고, 그 확인은 이제 거기서 누수가 돼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조인트 부분 같은 데서 지금 그 월곡 배수지보다 공급되는 조인트 부분 같은 게 좀 새는데, 그 업체에서 지금 내려와서 그 부분만 좀 조인트가 되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내려온다는 거를 받고선 그런 사항들만 지금 저기고,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다가 이제 조금씩 누수되는 건데, 그런 사항들이 이제 장기간 돼 있으니까 이제 물이 위로 찔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보고는 받고 그럼 빨리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거고, 시민들한테 단수되는 거는 그때그때 공무소로 하는 것들이야 그때그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기존에 이제 그 송수관로 묻은데 이런 데서 이제 큰 업체에서 자기들이 뭐 발표 패스 같은 데 좀 불장거져가지고 좀 나오고 그런 것들은 걔네들이 이제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시간적인 것 때문에 이제 일단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는데 제가 빨리 그럼 와서 조치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아까 이렇게 드리려고 누수나는 것에 대해서 방치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누수가 신고되거나 접수가 되거나 저희가 발견되면은 그런 것들은 이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소 통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는데 이제 단지 오래 걸리는 저희가 이제 것들이 그뭐 의원님들께 말씀 안 드리고 그런 것들은 빨리 조치해라. 그러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시라도 만약에 큰 공사가 되면 그 지역에 틀림없이 우리 공무소가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무소하고 기본적인 매칭을 시켜놨다가 그쪽에서 못 내려면 이쪽에서 대치를 하고 계산해줘서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예, 써야지. 그렇게- 지금같이 물은 새고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전화는 오고 저거 어떻게 왜 처리 안 했냐 했을 때는 그 문제가 있다. 아니 근데 시민들한테 대해서 단수가 돼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수량이 지금 소장님 설명대로 누수량이 많다고 그러면 블록 시스템에서 2층은 안 올라간다고 물. 네.
그거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치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죠. 이게 금요일 날 상황이 벌어져서 월요일 날 가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진짜 위층의 사람들은 지금 물 없으면 뭐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더 난리가 나는 거죠. 어쩌다 그런 현상은 발생되는데요. 하여튼 서울에서 이렇게 용접봉이 내려와야 될 상황이고 전문가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금방 조치가 안 되는 거다. 하루 지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건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대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처를 하고 있는 저희가 거예요. 여기서 공모소에서 처리하는 거는 즉시 이렇게 되고요. 그 이제 송수관 같은 데에서 이제 일부 지금 공무소에서 조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원인 파악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늦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서울 업체고 이제 그리고 더더구나 소장님 블록 시스템으로 구축해가지고 우리가 수압이 평평해져가지고 기본적인 좋은데 어디서 좀 큰 데서 솔직히 700ml 이상에서만 누수가 좀 터져 나갔다 그러면 고층에는 물 안 올라간다니까요. 저층은 올라가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더 시급하게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단 피해를 범위를 줄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저희 도와드리는 전문가가 좀 이제 자문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단수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 관자재 이거 정품 KC 업체가 납품한 납품 내역서 있잖아요. 예. 납품 회사 예. 사장 사인을 해가지고 예. 몇 개를 납품했을 그 내역서를 월별로 예. 정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월별로 가져오세요. 예. 정품으로 그것을 B품으로 해가지고 반 B품 쓰고 그러지 말고 예. 왜냐면 철저히 관리.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걱정하신 것만큼 저희가 좀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옆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유영선님. 네, 용삼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만 해주겠습니다. 그 공무소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공무소는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정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냥 3년으로 알고 있죠. 3년이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업체들은 3년 하신 분들이신가요? 몇 년씩 하셨어요?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계속 지속돼가지고 했는데 계속 하시는 거죠? 예,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제 시샘말로 말씀드린 주구장창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잘 대답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를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언론사하고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 나갈 겁니다. 네. 그런데 말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3년에 한 번씩 하시는데 나중에 그 자료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공무소는 선정 기준을 제가 이 책에서 봤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 예. 어떤 평가 것들 기준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가 기준에 보면은 이제 시공 능력하고 기술 능력, 경영 실태, 장비 및 공부 이렇게 따로 네. 배점을 주어가지고 아마 PQ 심사하는 식으로 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평가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요? 예. 어떤 자체 정확하게?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갖다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은 최근 3년간 상도 분야 시공 실적, 네. 그다음에 시공 능력에 대한 공사 금액에 대한 포지션. 시공 이런 거. 실적은 계속 하시니까 시공 실적은 이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다른 분들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거는 노수부공사라든지 이런 것뿐이 아니라 상수도에 대한 수주 금액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계속 해왔던 분들이 다르게 지속돼가지고 한번 맞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맡을 수 있는 그 평택의 업체는 대략 한 몇 군데 좀 됩니까? 지금 상하수도로 다 전문업체 보유한 업체들이 저래보다 많아져가지고 1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대형업체 지정 기준하고 대형업체 지정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면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또 평가되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 딱 평가 기준에 맞는 분들이 여기 책자에 나온 이분들인가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외에 다른 분들은 평가 기준에 전혀 안 맞아요? 신청을 만약에 입찰 공고를 내게 되면은 본인 상하수도 전문 업체면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3년에 한 번씩 공무소 선정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알려주세요? 어디 업체에다 다 공고를 하시나요? 공고를 일반적인 공고를 냈죠. 공고 분명히 내셨어요? 예.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공고 내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전 업체 100여 개 업체에다 다 내셨습니까? 기업체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 통보되는 건 아니고요. 예. 공고니까 이제 공고를 그분들이 보고 들어오시는 공고를 거예요. 어디다가 내신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어디다가 공고를 내셨어요? 100개 업체가 있는데 공무소를 선정하니까 자 응모하실 분 응모하시고 하십시오라고 어디다 내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공사 입찰을 공고 내는 것 같이 똑같이 그런 형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다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어디다가요? 아니면 뭐 또 기관에다 내셨습니까?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다 내셨습니까? 아니면 현수막을 붙이셨습니까? 아니면 개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뭐 낼 때 그 어디 낸 거 확인해가지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시 홈페이지에다 했을 겁니다. 시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아니라 그 계약 시스템에. 공무소를 3년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100여 개의 업체, 평택에 있는 업체에다가 공무소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라 라고 하시면서 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내셨다는 말씀이시죠? 계약.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평택에는 100여 개의 이러한 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군데의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된다면은 앞으로는 100여 개 업체들한테 알려주시고 물론 능력이 되는 업체도 있고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걸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3년 이렇게 계속 하시고 물론 더 잘하시니까 계속 해주시겠죠. 잘하시니까 해주겠지 뭐 못하는데 계속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면은 수의계약하고 공무소 출동하신 분들 비상 상황에서 오시고 보니까 결국은 몇 분이서 이 평택시 일을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자료를 통해서. 인정합니다. 네. 저는 과연 이런 것이 정말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네. 네, 의원님께서 이제 걱정해 주시고 관내 여러 업체에 골고루 이렇게 그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수도 사업, 상수도 업무라는 거는 긴급한 누수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이 시설을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저희가 그냥 그 일반적으로 다 이제 환자라고 해도 그 맥을 정확히 짚어야 되듯이 이 누수에 되는 지점의 맥을 정확히 이끌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야만 저희 시민들한테 피해가 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수도 관로에 대한 그 내역이라든가 퇴수할 수 있는 관이라든가 관을 잠글 수 있는 관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는 업체에서 해야만 저희가 누수가 발생했을 때 최단 시간에 해서 시민들한테 단수 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없는 업체에서 왔다가는 그 인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 동안 거기서 그 복구에 시간을 많이 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배수지에 물이 30% 차져 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끌면 끌수록 시민들한테 그 10% 이하, 뭐 20% 정도가 채워졌을 때 물이 공급되면 적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찌꺼기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 정확하게 이게 해야 되는 게 기본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이 긴급복구 공무소를 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이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해야만
신속하게 복구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그 우리 평택 관내에서 노하우가 많은 업체, 이런 업체가 사실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뿐이 없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그리고 이제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상하수 사업소 직원들도 하여튼 이 노하우에 있어서 자주 다른 부서로 가는 것보다 관로를 명확히 뚫고 있는 직원들이 장기간 거기서 근무를 해야만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진단이 다 딱딱딱딱 해가지고선 그게 누수 복구가 빨리 되지. 이게 잘 모르는 직원들이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네들하고 같이 일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100개 업체라 그래서 상수도 누수 복구를 했는데 전혀 이게 돌아가면서 한다면은 고스란히 피해는 시민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하우가 많은 업체가 그래서 하게 될 수는 없다. 이거를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노하우가 있는 업체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물론 일이라는 거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노하우, 저희가 그 어떤 그 관에 상수도 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수가 돼서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곳에 갔을 때 그냥 나가나요? 설계도면 안 가져 나가나요? 아, 이제 설계도면하고 네. 이제 물이 그 지하에서 이 수도관이 파열이 되면 어느 파열된 부분이라는 게 이제 이게 상수도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 포크레인이 딱 탄 그 부분에서 그게 나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그 복구했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노하우라는 게 아니 국장님 설계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설계도를 가져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관망도는 있죠. 예. 관망도는 있는데 어느 부분에 터졌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일대에 다 물이 고여 있습니다. 소장님은 이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하는 이유가 일에 노하우가 있어서 그 노하우 때문에 시민들이 빠르게 복구해서 피해가 덜 가기 위해서 이 업체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자는 거잖아요. 아니, 평가돼서 그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건 아니고 네. 3년 뒤에 다시 재평가가 되고 대평가가 되는 거지. 근데 그분들이 실적이 많으니까 좀 자꾸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 실적은 많을 수밖에 없죠. 1년에 69건씩이나 수익액을 받고 267건씩이나 그 출동을 하는데 1년에 그분 노하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어떻게 안 많으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고치는 게 나왔습니다. 275페이지를 연계해가지고 그쪽까지 가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상수 누수 현황 지역별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지금 14년서부터 총계로 보면 353건, 396건 좀 많아졌다가 2016년 같은 경우는 10월 말이니까 712건인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10월 말이니까 2개월을 더 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만큼 많이 이거 누수복구를 하는데도 이만한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이렇게 눈에 띄게 지금 누수 저기가 건수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제 그 특성상으로 보면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다 평균 한 700, 800건 정도 매년 지금 발생되는 거다 되거든요. 800건 이상. 근데 대부분 누수 발생된 그 부위를 대부분 보면은 관이 터져 있어야 되는 경우는 곱게 드물고요. 그 쭈니트 부분에 우리가 그 토양 그 특성상 그 배알이 저기 볼트라든지 이런 게 그 부식되거나 이런 게 좀 발생돼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완 작업도 영향이 좀 있겠죠. 저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패드 지역 같은 데 같은 경우는 그 토양이 좀 악성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음 쪽에 그런 쪽에서 발생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이제 이음 부분에 그 저기를 볼트나 이런 걸 이제 특수 제작해가지고 나온 걸 자체가 개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수 발생되는 건 대부분 80% 이상이 그 이음 부분에서 발생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누수 발생권을 줄인다고는 하지만은 어느 때 발생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감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800건에서 900건은 매년 이제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14년도에 남부에 260건, 215년도에 212건, 204건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339건, 491건 북부입니다. 351건, 359건.
북부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는 쭉 늘어났다가 조금 약간 주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서부 같은 경우는 254, 193, 149로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상수도 공소 현황 및 공사 현황 해가지고 공사 현황에 대해서 좀 뽑아달라고 별지를 지금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게 언제 뽑은 건지 몰라도 한 달 사이, 지금 오늘이 12월 한 달 정도밖에 더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별지를 어떤 근거로 뽑아왔는지, 이거 과장님이나 소장님 갖고 계세요? 예. 예, 갖고 계시죠? 그거 통합 개수가 몇 개나 나와요? 1025개가 나와요, 지금. 아, 그게 이제 여기 건수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건수, 출동 횟수가 저희가 이제 이거 작성할 때도 예전부터 많이 늘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발생 건수가 아니라 한 개 현장에 이 공무서가 대체하는 게 하루나 이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누적된 거 포함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누수복구 공사뿐이 아니라 계량기 이전이라든지 여기 관로 이설하는 거나 그런 거에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가 네, 지금 종합 조합돼 가지고 이게 포함됐겠습니다. 요 지금 별지를 갖고 한번 한번 저기 있고요. 네. 남부가 지금 네 군데가 있죠. 네. 예? 남부가 네 군데로 지금 우리가 평택 지역을 지금 허가를 내줬죠. 네. 그 다음에 서부를 지금 두 군데 허가를 내줬죠. 네. 그 다음에 북부를 지금 세 군데를 내줬죠. 거기에 보면은 남부에 지금 출동하는 횟수가 네 군데에서 294건을 가지고 4로 나누니까 74건씩이에요. 예? 그리고 서부에 226건을 나누니까 두 군데니까 113건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북부에 세 군데인데 525건, 205건인데 나누니까 168건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공무소의 지정이 형평성이 없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나오고,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똑같은 공무소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다 갖고 들어온 공무소예요. 예? 그냥 이니셜로 할게요. S건설 75, 그 다음에 H설비 78, 그 다음에 P건설 97, Y건설 44, 그 다음에 N건설 133, 그 다음에 D건설 93, 그 다음에 S산업 91, H건설 267, H건설 147. 형평성이 없다고 하시지 않아요? 이거를 갖고 왜 여기가 공무소 중에서 여기가 특별히 잘하니까 또 많이 주셨나?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 송탄 지역에 이제 H건설이 그렇게 돼 있는 거로다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송탄 지역의 그 마지막 업체가 이제 영업 정지를 좀 받은 게 있고요. 그래서 못했고, 이제 그 위에 송지산업이라는 데는 사실 저희가 그때 지금 그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가 이제 24시간 하다 보니까 이제 업체별로 2주씩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들끼리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논리는 지금 안 맞아요. 우리 수치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어디 건설이 뭐 저기 2주씩 교대를 할 때는 거기 그때 기다렸다가 사고가 확 자연적으로 많이 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이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영업정지 맞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못했고요. 지금 그 하나 어디가요? 저기 한길건설이 좀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4개월 중요한 시기에 4개월 맞아가지고요. 근데도 147건이고 그러면은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네? 맞습니다. 저기 91개를 한 데는 4개월 정지를 맞은 데보다도 네, 맞습니다. 못한 건수를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이제 가세요? 거기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거기는 그리고 한 군데는 267개를 하고 아니, 이게 제가- 한 군데는 온순하게 가는데 91개를 했고 아니 그 말씀을 한 드리는 군데는
영업정지를 4개월 맞았는데 147개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요? 그때 원인 분석을 그때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 네. 그 앞에 있는 회사는 이제 저희 그 공무소도 하지만 네. 다른데 일도 또 많이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 복구가 있어서 사장님. 거기다가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지금 못하겠다. 패스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 업체를 갔다. 이런 이제 직원들이 얘기가 이제 됐습니다. 아, 지금 이거 모르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이제 저희가 원인 분석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뭐 의원님 그 지적하신 대로다가 맞는데요. 하여튼 뭐 저희가 그 일주일 단위로다가 이제 교대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지금 소장님 이거 모르고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게 답변이에요 지금? 실정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이거 보니까 한 군데가 많이 가서 왜 이렇게 많이 갔느냐. 숫자상으로도 안 맞고 형평상으로도 안 맞고 이 내막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뭐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닌데요. 하여튼 뭐 연결하신 대로다가 저희가 그 요 감사자를 뽑으면서 이거 숫자상으로 봤을 때 남부는 지금 줄여야 되는 거고 네. 서부는 한 군데 늘려야 되는 거고 북부가 한 군데가 두 군데가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그거- 숫자상으로만 네, 봤을 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희 과장님하고도 저희가 이거 파악을 하면서 야 이거 한쪽으로 편중되니까 향후 다시 할 때는 이거를 조정해. 조정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원래 북부가 이제 4개 있었는데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남부로 다 들어오는 경향인데요. 뭐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북부가 4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보니까 이제 3개가 됐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뽑은 내용대로다가 저희가 요 감사자료 뽑으면서 저기 저희가 파악할 건데요. 그걸 공정하게 하고 최대한 좀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기 전에 이걸 해서 사실 어느 지역에 지금 뭐 남부 지역에 4개인데 이게 사실 지금 일하는 빈도로 봐서 그쪽에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런 직감하고 것들을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제 저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효과가 있든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고 이 내부 사정 솔직히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보다. 하여튼 뭐 여기서 지금 회의에는 의원님보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 세부 사정은.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신 대로 다 저희가 저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뭐 1년에 한 2번 정도 회의를 할 거예요. 누가 형평성으로 봤을 때 이 숫자를 분석해놓고 봤을 때 이 숫자를 인정을 하겠냐고요. 편파적이지 이거 100%. 이제 그래서 작성할 때 그런 말씀 이제 질타를 받을까 저희도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뭐 그런 사회를 보니까 이제 한 일부가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차피 공무소를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능력은 다 갖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100개의 우리가 상수도 사업소가 있다고 그러지만 이 능력을 갖고 있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10개에서 1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예. 들어오지, 나머지 분들은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그건 맞는데, 하여튼 뭐, 지금 10개 중에서 적정한 안배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기 들어오라고 때문에. 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과장님? 아니, 이제 그게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제 공고를 아까 아니, 지금 그렇게 내면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실 분도 있고 안 들어오실 분도 있는데, 왜 자격 요건이 이제 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누수복구공사가 그렇게 그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자격이 없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자격 없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기 그 전례를 보면은 저희가 그 공고를 내게 되면은 100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기 여태까지 공고 낸 근거는 분명히 제출해 예, 주셔야 그거는 제가 없을 때지만 공고를 낸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 어디까지 예. 그 근거를 저한테 예, 갖다 예, 주시기 예, 예. 바라고요. 몇 개 업체가 참여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은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여기가 공무소가 그 능력이 되고 소장님 말씀대로 노하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좀 더 빠르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소를 해서 공무소 중에서도 또 공무소가 있네요. 훌륭하신 분들이 또 아주 몇 분이 아주 엑기스 분들이 그러시고 또 한 가지 그럼 공무소는 그렇다고 치고요. 수의계약도 대부분 이렇게 공무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많이 가지고 하시네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수의계약도?
그거 수의계약, 그 감사자료 뽑으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아니, 책자에. 네, 감사자료 책자예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공사품이 아니라 저희 그 공사 자료에 보면은 신설급수공사, 제 개별주택들이 신설급수공사 신청하잖아요. 그게 1년에 뭐 한 3천 건 정도 돼요. 저기 뭐 송출, 안출가 다 합해고 그 다음에 누수복구 아까 얘기했듯이 700건 이런 거를 이제 발췌해서 뽑다 보게 되는데 그 공사의 대부분은 다 근무소가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요 일부의 자료만 가지고 한 거라면은 그동안의 그 자료를 전부 저한테 예, 제출해서 요 자료가 지금 소액- 뽑은 게 아니, 다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아니, 지금 외에도 여기 자료 다른 뽑은 게 것이 또 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부 다 간다는 게 네네. 이 신설급수공사라든지 다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3년치 예. 수의계약을 다 저한테 해주세요. 여기 이게 뽑아놓은 게 그겁니다. 뒤에 자료 이걸 보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뒤에 부분에 있는 거.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있는 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방적으로 갔다는 건데 그게 이제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신설급수공사라든지 누수복구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다 보니까 아, 공무소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예, 그거 하려고 지정해 준 거기 때문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 공사는 하나도 없었나요? 그 외 공사는 이제 개별 이제 일단 저기 뭐야 그 발수관로 공사 그거는 별도에다가 입찰을 해가지고 하죠. 입찰 외에 그러면은 공무소 외에는 다른 업체에서는 다른 이런 허가를 받고 평택시에 허가를 내고 하는 100여 군데 나머지 그건 한 입찰이죠. 90여 개 네, 업체 네. 업체는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의원님. 그거는 이제 공무소로 지정된 게 누수복구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부분이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많은 거고. 신설급수공사. 그 외에 이제 공사는 이제 2천만 원 이상 1억 이하까지는 이제 수의 견적 입찰이라 해서 예. 관내 모든 업체가 참여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낙찰되는 업체가 되는 거고요. 1억 이상이 넘으면 이제 경기도로 다 풀어서 전체가 응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개 이의 100개 업체는 이 누수복구공사만 못하는 것뿐이지 다른 데는 다 돼 있는 상황이죠. 일반적인 공사는 다 들어오는 겁니다. 1억짜리 공사 뭐 5천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못 하는데 뭐 개덕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공무소 이게 그 권역별인데 이게 일단은 이게 구분부터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이게 평택 지역, 안중 지역, 송탄 지역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나눠야 제대로 되지 않느냐. 안중에는 안중 딱 지역이지 이게 서부인지 남부인지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향후 다음번에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시는 게 맞는 거 그래서 같아요. 전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서부 지역이 하나 했었는데 두 개를 늘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그 업무량을 봐가지고요. 또 한 가지 이 권역별로 이게 나눠져 있는데 공무소가 이제 권역별 아니면은 뭐 인구 비례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인구비례라기보다도 이제 그 매년 이제 우리가 평균치고 다 급수 신청하는 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이동은 이제 자체 협의를 해서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 업체가 하던 거를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두 개 업체 늘리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이 공무소 지정하는데 권역별로 네. 뭐 인구라든가 아니면 세대 수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개씩 지정을 하게끔 돼 있는 건지 그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예, 예. 그러면은 인구라든가 아니면 세대 수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뭐 3개씩이든 뭐 네. 이렇게 분배를 해야 네. 맞지 않는가 네, 그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이게 뭐 안중 지역이 뭐 2개, 뭐 이게 송탄 지역이 3개, 서부 지역, 평택 지역이 4개 뭐 이런 불합리한 점도 없어질 것이고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은 네. 공무소 지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세대별 인구 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평택 지역 해놓고 횡성 업체가 이제 2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합정동께 이렇게 어떠한 말이에요? 송탄권역국도 끼고, 예?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 평택 지역에 네. 합정동 업체, 지산동 업체가 이렇게 끼는 거는 안 맞잖아. 근데 그게 이제 이제 조정에 따라서 이제 아마 공무소 업체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아니 여기저기 공무소 뭐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일이 한꺼번에 편중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아마 그 편성을 한 건데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조정할 때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선정할 때 공모 저기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올렸으면은 이 지금 9개 업체 외에는 더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구사항은 지금 있거든요. 자기 있는데 조건에 맞고 그런 예.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렇으면은 그 중에서 뭐 다 능력들은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응모를 했을 거고 예. 그러면 그쪽에 지역 안배를 이렇게 좀 했어야지. 평택 지역 해놓고 뭐 합정동이라든가 아니 평택 지역이라고 우리가 하면 일반적으로 남부라고 그러잖아. 네. 행성이 남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행성도 남부로 들어. 남부로 들어가요? 남북 쪽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지산동이 남부로 들어가나? 그거 아니죠. 북부죠. 예? 이게 북부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남부에다 평택 지역에다 집어넣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중 지역에 합정동 걸 집어넣고 네, 맞습니다. 예. 이러면 바로 잡아줘야지. 주소 저기 그 사무실을 갖다가 이제 내가지고 사무실 그쪽에다 별도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 조건을 낸 건데 그런 그건 거는 맞습니다. 눈 가리기 왕하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 사람이 외주에 있으면서 여기다가 지산하고 대리점이라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임대만 해놓고 그거 뭐 평택관내 업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염려하시면 그런 같이 거는 고려해가지고 되고. 다음에 10월달에 할 때 10월달에 할 때는 한번 그다음에 조합해보고 아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공모서가 됐던 자격을 갖췄던 공모서 자격을 못 갖춰도 또더 제가 나름대로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미약한데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한 100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총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 뭐 공사를 하면서 그 감당할 수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을 텐데 물론 급박하게 뭐 이게 그 동파사거나 아니면 누수가 일어나갖고 급작스럽게 가서 하려면은 노하우라든가 어떤 기술 습득, 실적 이런 데가 무슨 소리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시민들의 그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줬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잘못하면 특혜죠 그게. 예? 왜 뭐 신문지상에 말 나오니 뭐 게이트 사건이니 특혜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3년마다 이게 공모서 선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낼 거고 아니 고기도 먹는다고 짭짤하니까 계속 낼 거 아니오. 그럼 실적 그 사람들 3년치 실적이 있고 처음 들어가는 실적이 없잖아. 그 가감 점수가 없고 가담 점수가. 그럼 매년 그 사람들이 해갖고 몇십 년이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아마 대학원까지 들어갈 거냐 이거.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하면서 다른 데는 아예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 거요. 실적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그 대처적인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데는 엄두도 못 내지 뭐. 그럼 그 사람도 언제 가? 어떤 형평성을 갖다가 좀 지켜주기 위해서는 그 긴급하고 진짜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지만은 그렇지 않은 뭐 노관 교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급박하지 않은 것들도 다른 업체들도 한번 기회를 줘갖고 실적을 쌓게끔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도 관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노후 관계자 같은 거는 그분들한테 주는 거죠. 아니 그러게 이거 보면은 되게 공모서 이쪽에다 현정돼 있잖아.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은 게다가 이 사람들 공모서 계속적으로 몇십 년을 대물리까지 해가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만 무조건 주면은 뭐 소장님 얘기하신 뭐 주민편 지금 뭐 불편을 갖다 감소시키 그 얘기도 맞지만 다른 데는 아예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이제 뭐 평가 제도가 있으니까 평가 제도를 이제 못 맞추니까 많이 있어도 이제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해도 그런 업체가 이제 한정.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사업소도 사업소뿐 안 해요. 이게 보이지 않게끔 특혜를 주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뭐 저기 뭐 건설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로공사든 뭐든 하면은 시공 능력, 자본 능력, 그 다음에 그 어떤 저기 그 실적 이런 식으로 딱 따지고 들어가면 다른 데 새로 하나도 못 들어가요. 새로운 데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는 말씀인데 지금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가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무슨 뭐
건설업체라든가 뭐 상하수도 사업소 도로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그 어느 사람이 아파트 경비 쓰는 문제도 예? 외지업체를 다 가져가 관리소하고 짜니까 사람 어디 사람 쓰냐? 여기 사람 써요. 평택 사람. 이익금만 챙겨서 갖고 가는 거요. 그 사람들도 대체 능력이 있고 큰 업체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요. 뭐 지금 현재 뭐 단지 그 몇 개를 관리하느냐? 뭐 10개 단지 조그만 데 10개 단지가 어딨어? 애초에 잘라버린다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 공무서도 이런 식의 어떤 저 투명하게끔 할 수 있게끔 번역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업체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같이 관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조건을 이런 식으로 뭐 꼭 시민의 불편 취소만 이런다고 치면은 그 사람들 전혀 못 들어 죽을 다 깨날 때까지 이건 대물림밖에 안 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고요. 다음에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자료 내실 때 이거 예. 확 줄어들어서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하여튼 뭐 공평하게 저기를 노력을 할 거고요. 하여튼 뭐 네, 제가 그 말씀의 요지는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대안으로 뭐 여기 있는 업체가 뭐 6년이나 9년 이상 하면은 나가게끔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입찰 공고를 했는데도 들어온 데가 업체가 없다라면 이해가 되지만은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주도 기틀을 한번 마련해 주시죠.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가 있으십니까? 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